지금 일본하고의 분쟁의 최고의 수혜자는 김정은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한국의 좌파들의 반일은 80년대 때부터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그때는 반일보다도 반미가 주 이슈였습니다. 1980년에 그 5.18에 대해 미국이 5.18을 용인을 했다. 한국군이 군대를 빼서 진압을 하도록 미국이 이렇게 다 알고도 봐줬다. 그래서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든 위컴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이 미국 군부와 또 미국 대사관 또 더 나아서 미국 정권에 대한 분노를 그때 주로 표시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국주의 미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로부터 한 35년쯤 지난 시점에서 보면 미국이 제국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고립주의로 가고 있죠. 제국주의와 고립주의는 180도 다른 이야기잖아요. 제국주의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식민지화하고, 물론 옛날처럼 노골적인 식민지가 아니라 신식민지라 해서 미국이 제3세계를 신식민지로 착취한다라는 종속 이론이 그때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때는 사회 구성체론이니 뭐니 해서 운동권이 맨날 쓸모도 없는 저들끼리의 이론을 가지고 허구한 날 토론이니 세미나니 하면서 별 지랄들을 다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다 공허한 이야기죠. 그래서 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신식민지로 삼는, 그래서 종속이론. 그래서 그 신식민지가 된 나라는 이 빈곤이 보편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런 말들을 골방에 앉아서 또 운동권 지식인들끼리의 이 토론 모임에서 하고 있을 때 한국 경제가 최고의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야기. 미국 제국주의가 자신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위해서 한국을 장악한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래서 5.18을 진압했다 했는데, 정작 지금은 미 제국주의가 아니라 미국이 너무 소극주의로 가고 있어서 미군을 뺄까봐 한국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미국이 한국한테 무역으로 손실을 입어서 WTO니 FTA니 이런 부분을 미국이 깨고 싶어하고, 그렇잖아요. 다 미국에 물건 팔아먹고 돈 벌어가는데 미국은 손실 보면서 군대까지 보내서 또 더 미국 국민의 예산을 써야 되냐. 이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다 허망한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제 식민지라고 하다가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친일파들이 집권하고 있다. 그게 이제 그때까지의 쭉 이론이었지만은 이렇게 광범위한 반일 논리를 한국 사회에 전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히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위안부 문제가 등장하고 징용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집권을 하면서 이 문제들이 이제 정치의 중심에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갖고 있거나 제국주의라고 부를 만한 착취를 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처럼 신식민지 반제국주의 투쟁이 안 맞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식민지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미국이 우리는 가서 우리대로만 살 거니까 너네들은 혼자서 알아서 살아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방향을 일본으로 돌렸습니다. 이 주사파들이요. 자, 주사파들이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등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건 숱한 간첩단 사건에서 드러났고 주사파의 안에 공식적인 서클과 또 안에 비공식적인 서클이 있고 북한의 간첩단이 내려와서 한국의 주사파들을 앞장섰던 친구들을 접촉도 했고 또 주사파의 주요한 논리나 또 주사파를 추종하고 있는 각종 대형 간첩단이나 이적단체 등이 전부 북한에 지금 사주를 받고 있다. 뭐 중부지역당 사건이니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뭐 이석기도 거기에 연루돼서 감방에 갔다 왔잖아요.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북한은 한국에다가 지령을 내리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는 어떤 지령을 내리는가? 제가 봤을 때는 반일을 이슈로 삼았다는 겁니다. 왜? 자,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이 구축이 되어서 한미일이 삼각구도로 한반도 깊숙하게 박혀 있을 때 그때는 남한이 그야말로 미국과 일본의 사이에 공고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북한이 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가 한국을 흔들어 제끼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남한이 흔들려야 되겠죠. 자, 어제 러시아, 일본, 중국이 독도 도발을 했다. 3국의 비행기들이 수십 대가 지금 독도 주변에 우리 영공에서 서로 얽혔고 러시아의 이 경보기가 2차례나 침범을 했고 한국군이 공군이 출동해서 2차례에 걸쳐 360발의 경고 사격을 했고 중국, 러시아 폭격기 4대는 연합작전을 하듯 나란히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침입을 했고 일본은 한국의 경고 사격을 두고 왜 우리 영토에서 일어나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미일 공조가 지금 흔들리고 한일 간이 대립을 하니까 이 틈을 틈타서 러시아와 중국이 동해를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그야말로 한국이 설정해 놓은 영공이라는 영토 개념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전을 짜고 이러는 거죠. 자, 볼턴이 어제 한국에 온 날 의도적으로 지금 한일 관계의 급소인 독도 주변을 러시아와 중국이 짜고 비행기를 침투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요인이 우리 군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지금 훈련도 못하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이 축소 내지 폐지되고 있고 이런 훈련을 못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 군사 합의와 그 다음에 NLL 등에서의 훈련 제한 등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일본의 도발 앞에 한국은 두 손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위기가 등장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오랜 훈련들을 통해서 이렇게 왔을 때 언제까지는 경고 사격을 하고 어떻게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엔 격추라도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기들이 드나들면서 한국을 갖다가 지금 이 옛날에 좀 속된 말로 야루고 있습니다. 너네 우리 격추 못하잖아. 그냥 허공에다 대고 사격할 뿐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이건 일본은 또 저거 땅이라며 너네 땅도 아니잖아. 자, 그러면 너네 땅도 아닌 독대의 영공을 왜 우리가 못 지나다니냐. 자, 이거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소유권이 서로 간에 말이 다른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다닐란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러시아는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너네가 설정해 놓은 영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로 봐서는 한국의 동쪽 영공을 인정하지 않아야 그야말로 자신들의 통로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중국도 지금 한일 사이가 공고하다면 이 한일 간의 한일 해협 이위로 남해에서 동해로 비행기를 못 집어넣지요.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밑으로 못 집어넣지요. 그래서 이거는 한미일 안보 구도에
확고한 장이 되는 겁니다. 동해가요. 그런데 한일 대립이 격화되다 보니까 동해가 지금 마치 분쟁 지역처럼 인식되어서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동해를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지금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이 동해를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한국은 한마디로 고립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영공이 고립된 양상이 되고 한국 정부가 설정해 놓은 영공이라는 개념이 이제 완전 무시되는 겁니다. 자, 국가라는 것은 영토, 땅, 영해, 바다, 영공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자, 영공이 무력화되고 그 다음에 영해가 지금 NLL로 지금 무력화돼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가 지금 휴전선에 이제 DMZ에 철책도 철거하고 지랄을 해대면 이제는 영토 개념도 무력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엊그제 언론에 보면 한국 땅으로 되어 있는 서해 무인도에 북한이 지금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 뻔히 뜨고 지금 자국의 섬을 북한에 뺏겼습니다. 자, 한박도라고 하는데요.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돌이 산 97로 등록되어 있는 한박도에 현재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주간조선이 대한민국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섬 한박도에 대해 국방부가 NLL 이북에 북한 땅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달에 보도했는데요. 당시 국방부는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했지만은 최근에 주둔 사실을 확인해 줬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 대해서 국방부는 북한 땅이라 그러고 국토부는 한국 땅이라고 그럽니다. 자, 국방부가 이미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 보니 그냥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땅을 북한 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자, 이 한박도를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하니까 북한이 과거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박도를 촬영해 보니까 인공 구조물까지 지금 보이는 형편입니다. 여기 처구니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박도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국토부의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조회 서비스,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관리위원 지형고시도에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형고시도는 한박도의 좌표를 위도 37시 40분 40초 N, 경도를 126도 1분 41초 2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땅을 두고 국방부는 북한 땅, 행안부는 해수부는 국토부는 대한민국 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간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서해 NLL 일대 북한군 주둔 도서 현황에 보면 한박도는 현재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섬 중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이 자료에 첨부된 지료는 한박도를 NLL 이북의 섬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서해 NLL 일대 도서 중 암석 지도로 된 도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서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한박도를 비롯해 인근 아리도, 대소합도 등 NLL 인근 총 20개 섬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박도는 엄연히 우리 영토였는데 북한군이 주둔을 하고 점령해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니 대북 정보 사항이라 공개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자, 구글 어스로 2018년 7월 기준 화면을 보면 회색 시멘트 건물 옆으로 공터까지 닦아놓고 태양광 구조물까지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 어스의 연도별 자료를 보면 2009년 7월까지는 숲밖에 없는 무인도였는데 그러니까 2009년 7월 이후 어느 시점에 북한이 이 섬을 점령하고 지배해온 걸로 보이는데 자, 북한은 2010년 3월에 백령도에서 천안함
폭침을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을 했습니다. 자, 국방부 관계자는 NLL 기점이 되는 좌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박도는 NLL 이북의 북한 땅이 맞다 했지만은 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NLL의 기준 좌표를 군사보안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그러면 국토부나 해수부나 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안부나. 이건 북한 땅으로 하고 우리 땅에서 지워야 되죠. 자, 엄연히 우리 땅인 주소지를 북한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북한 땅이라고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관계자가 왜 주소 등록이 한국 땅으로 되어 있는가는 해당 부서에 물으라. 대한민국 주소지가 북한 땅이냐고, 왜 북한 땅이냐고 물을 게 아니라 북한 땅인데 왜 대한민국 주소지로 되어 있냐,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기가 찬 이야기를 국방부가 하고 있습니다. 1965년에는 인근 섬에 사는 주민들이 112명이 한박도의 주변에서 갯벌 조개잡이를 하다가 강제 납북도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찬 이유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영토 규정을 무력화시키면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매체들은 연일 일본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요, 일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를 규탄하며 거구화로 고립된 섬나라다. 민족의 울분을 폭발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북한이 2000년대부터 해온 반일을 자극해서 한국을 북한 영역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 지금 일정하게 이렇게 전략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 뒤부터 친북적인 좌파들이 일본과의 쟁점이 되는 이슈에 다 달라붙었습니다. 지난번에 주한미 대사의 목을 겨냥했던 친구가 그전에는 일본 대사를 향해서 백도를 던졌죠. 그것이 지금 아주 상징적인 지금 주사파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한일 갈등이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북의 김정은도 일본을 때립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 놈보다는 그래도 같은 민족이 좋다라는 이론을 갖다가 지금 퍼뜨립니다. 그 속에서 그래도 우리 같은 민족끼리 잘 지내는 게 좋다. 그 교묘한 민족성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 장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칼럼이 실렸죠. 김정은이가 한일전의 최대 수혜자라고 정지롱 칼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7년 전쟁 결과 최대 수혜자는 만주, 청나라의 누르하치가 그냥 거기에 명나라, 조선, 외가 다 달라붙어서 싸우다 보니 이 동북아시아에서 다 약해져 버렸어요. 그 사이에 치고 일어난 나라가 만주족 누르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을 세우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일 간이 이렇게 대책 없이 싸우고 북한이 아주 지금 좋아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일 동맹을 갖다가 거의 무력화됐죠. 심지어 일본과의 군사보호협정도 폐지하자고 하고 있죠. 자, 이 틈을 타고 북한은 웃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싸우라. 그러면 한일 간에 심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우매한 한국 국민들은 그래도 민족이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일본 편으로 가서 더 튼튼히 있고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축이 되고, 한번 보세요. 일본은 안전해요. 그리고 일본은 침략 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 반도의 절반 끝에 갇혀 있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중국, 한쪽에서는 러시아, 이쪽에 전투기, 비행기, 수송기 등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정찰기 등이요. 그래서 한국은 어제 날아다닌 러시아, 중국의 비행기들의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한국은 한미일 동맹 구도에서 이탈되면 그야말로 러시아, 중국, 북한의 연장선상 안에 갇혀버린, 고립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톡 떨어져서
러시아, 중국 쪽에 깊숙하게 박혀 있고 그 한국 때문에 지금 동해나 남해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설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영역에서 나와서 이제 북한과 연합하고 친중으로 가게 되면 저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엄청난 전선을 밑으로 내리면서 일본하고의 이제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문재인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한일 갈등의 또 다른 국제 외교적 의미로 보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너무나 둔감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맹목적인 일본산 불매운동인이 값싼 싸구려 민족주의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민족을 선택할 게 아니라 한마디로 민주주의라는 지금까지 인류가 낳은 최상의 시스템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들 좀 차리기 바랍니다.